안녕하세요. 저희 시댁은 추석 전날이 제사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7일이네요. 17일 오전에 가서 제사 음식을 하고 밤에 제사 드리고 18일에 가서 제사 음식을 하고 19일 오전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결혼한 지 15년 차 막내 며느리입니다. 매일 음식은 어머님께서 하셨어요. 식구들 먹을 고기 준비며 과일, 채소 그런 것도 장 다 봐주시고요. 전하고 나물만 며느리들이 하는데 가까이 살다 보니 그것들은 대부분 제 차지입니다. 뭐 며느리들이기도 하고 나이든 어머님께서 땀 흘리며 요리하는 것보단 제가 후딱후딱 해버리는 게 좋겠다 싶었어요. 요리하는 거 사실 그리 불만도 없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없었네요. 이제는 불만이니까. 늦지막이 오셔서 다 해놓은 음식 앞치마 곱게 두르고 열심히 나르고 제사 지내러 오시는 일가 친척 어른들께 역시 큰며느리 소리 듣는 형님 모습 보는 것도 뭐 괜찮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가끔 그래도 우리 막내가 일은 잘하지 예쁘네 아는 척 해주시는 말 한마디에 뭐 서운한 게 사라지는 단세포이기도 하고 알아주는 사람 있으니 하고 스스로 토닥이는 것도 있고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살았어요. 가끔 유치하게 은근 티나게 힘든 티 내며 자기가 음식 다 한 듯이 행동하는 형님 모습도 뭐 어떨 땐 귀엽기도 하고요. 이것도 귀엽기도 했었죠. 어쨌든 설거지는 같이 하니 뭐 그것도 패스. 삐딱한 과거형이 좀 그렇지만 그다지 사는 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왜 글을 올렸나 싶으시죠? 문제는 친정으로 가는 것입니다. 저희 형님은 설날 당일이 친정 아버지 생신이시고 추석 때 아주버님 생신이세요. 설날은 제사 끝나면 설거지 짓고 바로 짐 싸서 가세요. 뭐 친정아버지 생신으로 뭐라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친정이 있고 아버지 생신이 그렇다면 가고 싶을 거니까요. 추석 때도 오전에 밥 먹으면 사위 생일을 함께 챙기고 싶어하는 장모가 있는 형님은 친정행이시죠. 그러고 나면 시어머님은 가는 손자, 손녀들 처량하게 바라보시며 가는 차에 손을 흔들다가 돌아서서 저희 아이들 손을 양손으로 잡으시며 오래오래 놀다 가라고 하시네요. 저도 친정이 있는데 말이죠. 처음 7년은 그렇게 명절엔 친정집 구경도 못했습니다. 항상 명절이 끝나고 그 다음 주 주말이나 아니면 3년 후부터는 기다리다 지쳐 남편은 버리고 저만 아이들 데리고 갔다 왔었고요.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엔 혼자 계신 친정 엄마가 가슴 아파서 한 2년 형님과 똑같은 패턴으로 형님 가시면 같은 시간에 가방 들고 나섰습니다. 그럼 계속 쭉 그러냐고요? 몇 년 전 시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쓰러지신 후 도로 원상복구가 되었네요. 일부 나이 든 어른들이 입에 달고 사는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하시며 못 가게 하시네요. 솔직히 70대에 심장수술이니 오래 살지 못하겠다 싶었습니다. 살아 계실 때 효도하겠다고 시작한 게 벌써 6년째네요. 하지만 지금 시아버님은 웬만한 50대 60대 분들보다 건강하십니다. 새벽 4시만 되면 왕복 2시간 거리를 열심히 자전거로 달리신다고 하시네요. 물론 아버님께서 건강해지신 게 싫은 건 아니에요. 아무튼 올해는 설 때 남편이 근무하는 바람에 엄마 집에 못 갔으니 이번 추석엔 그냥 제사만 지내고 애들 챙겨서 친정에 가야겠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형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제사 준비 비용 때문에 통화하다가 기막힌 소리를 하더라고요. 참, 동서 추석 때 누나가 좀 늦는다고 그러시더라. 네. 아이 참 그게 끝이야? 네? 자기네가 좀 늦게 친정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제가요? 어머 왜 못 알아듣는 척해? 평소에는 빠꼼이면서. 무슨 일 있으시대요? 무슨 일은 무슨 맨날 집에 와도 조카 녀석 하나도 못 본다고 그러시더라고. 얼마나 보고 싶으시겠어. 그런데요? 우리야 어쩔 수 없으니까 동서가 좀 늦게 친정에 가면 되잖아. 알았지? 나 동서만 믿는다. 아까 형님한테 동서네가 늦게 가서 다행이라고 말씀드려놨거든. 땡땡이는 좋겠네. 고모한테 용돈도 받고. 이건 어느 나라 말인가요? 말인지 막걸리인지. 그렇게 용돈 받는 게 좋아 보이면 자기 자식 용돈벌이를 위해서 자기나 늦게 갈 것인지. 지는 어쩔 수 없다니 그렇게 누나네가 걱정이 되면 지가 기다리지 왜 생각 없는 저보고 기다리라고 하는 걸까요? 정말 싫었습니다. 네, 그깟 거 기다려줄 수도 있죠. 애들이 고모 얼굴 보는 것도 이런 행사 아니면 자주 못 보는 남편이 누나를 만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가 시켜서 하는 것과 제가 마음이 동해서 하는 것이 어떻게 똑같습니까? 게다가 의견을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제가 늦게까지 있을 거니 걱정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안 되겠는데요? 그랬더니 왜 안 되냐고 물어보네요. 며느리가 돼서 그 정도는 있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는 형님은요? 나야 사정이 다르잖아. 알면서 왜 그래? 뭘 알아야 하는데요?
우리 애아빠 생일이잖아. 우리 엄마 애아빠 생일 차린다고 새벽부터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내 동생들 식구들도 다 올 건데 새삼 왜 그렇게 말해? 나 조금 기분이 상한다 동서. 뭐 기분 나쁜 일 있었나 본데 그런 걸 나한테 풀 생각하면 안 되지. 내가 아랫사람도 아니고 좀 웃긴다. 형님께서 실수하신 거잖아요. 우리 집도 나름의 일정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걸 형님 마음대로 누나한테 말씀드리고 결정해놓고 지금 통보하시는 거잖아요. 그래? 난 동서가 그렇게 매몰차게 나올 줄 몰랐지. 알았어. 형님께는 동서가 친정 가야 돼서 기다리지 못한다고 말씀드릴게. 근데 동서 진짜 웃긴다.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왜 그렇게 까칠하게 나오는 건데? 식구들끼리 그 정도도 생각 못 해주는 거야? 나 동서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너무 서운하다. 헐, 이 여자는 어느 별에서 온 걸까요? 여기서 전화가 끝나버리면 정말 죽도 밥도 안 되고 저만 나쁜 년이 될 것 같아 말했습니다. 형님께서 집안 문제로 설 추석 때 일찍 가시는 걸로 제가 뭐라고 말한 적이 있나요? 아니면 늦게 오시는 걸로 뭐라고 한 적 있어요? 각자의 사정이라는 게 있으니까 다 이해했어요. 하지만 형님은 지금 제 사정이야 뭐든 형님 마음대로 하신 거잖아요. 형님도 못 하시는 거면 제 사정이라도 물어보시거나 상황이라도 알아보고 말씀을 하시던가, 아니라면 그렇게 마음대로 말하고 나서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잘못된 거 아닌가요? 여기까지는 아무 말 없이 듣고 계시더군요. 대화를 하다 보니 얼결에 큰형님께 그런 식으로 말을 했다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한테 양해를 구하셨어야죠. 저한테 물어보는 방법도 틀리셨다고요. 저에게 그런 상황을 요구하시려면 최소한 형님도 같이 행동하시고 말씀하세요. 무슨 뜻이야? 뭐야? 그건 내가 어머니 댁에 좀 늦게 간 거, 친정에 조금 일찍 출발한 걸 지금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어머 동서 무섭다. 그동안 다 가슴에 두고 있었구나 정말. 이런 식이 무슨 식인데요? 지금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말하는 거 나한테 평소 불만이 있었다는 거잖아. 내가 안 한 건 또 뭔데? 기가 막힌다. 이런 줄도 모르고 다들 동서만 착한 며느리, 좋은 동생인 줄 알지? 솔직히 우리가 돈 더 많이 내잖아. 가끔 늦는 것도 미안하고 동서 일하는 것도 알아서 우리가 경제적인 부분은 더 부담을 하는 거잖아. 그런데 이런 식이라니. 좋아, 동서 마음대로 해. 진짜 너무 어이없고 서운하다. 동서 그렇게 시댁에서 일하는 게 싫고 큰형님 기다리는 게 징그럽게 싫다는데 누가 말리겠어? 이 말을 끝으로 뚝 하고 전화기가 종료되더군요. 정말 멘붕이라는 말이 이럴 때 쓰이는 거겠죠? 전화를 끊고 신랑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형수랑 이러저러 해서 이런 말을 했고 형수가 이렇게 말하고 끊더라. 신랑은 아무 말도 없이 듣고 있다가 묻더군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뭘 해달라는 게 아니야. 상황이 이러하니 알고 있으라고. 전화를 한 것뿐이야. 형수하는 꼬락서니가 분명 이번 추석에 서럽네, 서운하네, 동서 무섭네, 못 살겠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최소한 그게 사실이 아니구나 알고 있고 문제가 커지거든 댁이 알아서 수습했으면 좋겠어. 물론 어머님께서 경솔히 한편 말만 듣고 판단하시는 않으시겠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고 만약 내가 상처받는 쪽으로 이야기가 결론이 나면 나도 삐딱하게 행동할 것 같으니까. 알았어. 별말 안 하는 남편의 속이 어떤지까지는 짐작할 수 없지만 그래도 별말 없이 들어주고 알았다 해주는 남편은 고맙더군요. 전화를 끊고 혼자 곱씹고 있습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참았어야 하는 것인지 다른 표현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들이요. 나름의 착하게 산다고 산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서 내 잘못은 없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우울한 추석이 될 것 같습니다. 추가. 어제 욱한 마음에 글을 쓰고 지금은 좀 진정이 된 상태입니다. 이어서 이야기를 마저 하면 전화를 끊고 한 2시간쯤 후 시댁에서 전화가 왔네요. 시간 되면 송편, 만두 하러 오라고. 혹시 형님이 미리 여기저기 전화해서 난리를 쳐놓으신 건가 싶기도 하고 나름의 긴장하고 갔습니다. 어머님께서 만두소를 준비 중이시더라고요. 형님은 안 계셨고요. 만두피 준비하느라 밀가루를 챙기면서 형님은요 하고 물었더니 전화기를 꺼놓고 안 받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할 말을 정리하고 사실은 아까 형님이랑 통화를 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만 말하고 잠시 가만히 있는 제가 좀 이상하셨는지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아까 형님이 전화와서 제사비용 이야기를 하다가 이번 추석에 친정에 늦게 갔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유를 물어보니 누나가 설 때 왔는데 조카 녀석들 하나도 못 보고 서운타 말씀하셨다고. 나는 못 기다리니까 동서가 친정 가지 말고 기다리다가 보고 가라고 자기가 누나한테는 동서가 기다릴 테니 걱정 마시라고 했다고 하시면서
그러면서 땡땡이는 고모한테 용돈도 받을 거고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싫다고 했더니 며느리면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시길래 그럼 형님도 저랑 같이 움직이고 그런 말씀 하시라고 했더니 형님은 뭐 아주버님 생신 이야기 하시면서 친정에서 아주버님네만 기다리고 있는 거 뻔하게 알면서 시비 붙는다고 제사 비용도 형님네가 더 많이 주지 않느냐고 하시더라고요. 잠깐 아무 말 없이 있으시던 어머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누나 보고 친정 가는 게 두 형님 동서끼리 싸우면서 정할 만큼 힘든 일이었니? 아니요, 고모 뵙고 가는 게 뭐 대수겠어요. 어머님 형님이랑 말다툼이 있었던 건 형님이 제 의견을 묻지도 않고 제가 움직일지 말지를 형님이 정하고 명령하듯 말한 것 때문이에요. 며느리면 그쯤이야 해야 되는 거라고 하는데 그 며느리 이 집에 저 하나인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싸우면서 정하기는 형님은 정하고 말고 할 것도 없이 매번 제사 지내시면 사라지시는데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삐져요. 저 밴댕이 소갈딱진 거 알면서 그러세요. 피식 웃던 시어머니께서 그런데 그 이야기를 왜 하느냐고 물어보시더군요. 다른 때 같았으면 그러고 말았을 텐데 네가 웬일로 구구절절하게 말을 다 하느냐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제가 형님하고 가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형님은 제가 그냥 동서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배려한 건데 그런 걸 형님이 돈을 많이 냈기 때문에 제가 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돈이 제 돈이 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저도 그냥 형님은 형님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아까 형님이랑 통화 끝내고 어머님이랑 누나한테 전화를 해서 막 이러고 저러고 말씀드리려다가 일하고 계신데 괜스레 마음 상하실 것 같고 이유가 뭐가 됐던 관련 있게 싸운 거니까 그냥 접고 넘어가려다가 왔으니까 어머님한테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가고 싶어? 네. 그래, 그럼 제사 지내고 애들 챙겨서 친정 가. 맨날 늦게까지 남아서 뒷정리 다 하고 가는 것도 가끔은 안 하고 그래야 우리 아들 이혼당하지 않겠지? 요즘도 구박하니? 아주 가끔 어머님께서 저 일 많이 시키시면 막 구박해요. 밥도 안 주고요. 그래도 밥은 주고 구박해야지. 내가 널 시킬 때 밥 굶긴 적 있었어? 그리고 형님은 네가 이해해라. 마음이 편하진 않겠지만 남이 될 수 없는 식구끼리 오래 마음에 담아두면 불편해져. 그냥 털어버리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것도 좋은 거야. 네 마음이야. 오래 지켜본 내가 알고 있고 네 형님이 애먼 소리 한다고 동동거릴 놈은 내 아주버님 뿐이고 그렇다고 네 남편이 네 말 안 듣는 놈도 아니고 아들이라고 두 놈 있는 것들이 다 자기 마누리한테 잡혀 사는 놈뿐이니 정작 속상할 사람은 나뿐이다 하시네요. 밀가루 반죽하면서 또 제가 말했습니다. 다음엔 이런 거 할 때 형님한테 전화하세요. 왜? 생각해보니까 억울해? 완전히 억울해요. 어머님 다음부터는 이런 거 할 때 형님이랑 저랑 같이 부르세요. 맨날 제가 한 거 어머님 형님네 더 많이 싸주시고 완전 안 예쁘게 만들 거예요. 그러지 마라. 먹는 거 가지고 그러면 흉한 거야. 하는 김에 조금 더 해서 나눠 가지고 그럼 좋지. 내 식구 챙겨 먹이는 거 아까워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 나눠 먹는 거 형님이랑 같이 해서 같이 나눠 들고 갈래요. 저번에 김치도 그렇고 감자랑 옥수수도 따로 챙겨 놓으면 덥석 가져가시고 아까 통화하고 생각해보니 억울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일꾼을 일하면 일당이라도 받지. 완전히 불공평했어요. 그니까 다음부터는 꼭 형님이랑 저랑 같이 불러주세요. 안 그러면 저 막 시골로 이사가서 멀어서 못 온다고 그럴 거예요. 투정처럼 농담처럼 말씀을 드렸습니다.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엔 웃기도 하셔서 마음이 상하셨을 것 같고 제가 말한 걸 무슨 뜻인지 모르실 분도 아니고 일이 더 크게 커지고 말고 할 것도 없을 것 같고요. 물론 추석에 형님이 이 문제 가지고 말이 나오면 그때는 너 이제 다시는 안 볼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강하게 나가려고요. 네가 잘하세요 라는 말 꼭 해주고 싶네요. 사실 시어른들이 불공평하시거나 억지를 부리신 건 아니에요. 어제 쓴 글에 억울 또는 욱했던 제 감정이 많이 실린 터라 그리고 제가 친정 아버지가 뇌출혈로 돌아가셨을 때 너무 갑작스레 돌아가셨는데 시아버지께서 심장마비로 쓰러지셨을 때 아파처럼 그냥 그렇게 가실까봐 겁먹은 것도 있었고요. 그럼 친정 엄마는요? 라는 질문에 변명을 하자면 그간 추석 당일엔 찾아뵙지 못하는 게 속상했지만 엄마를 전혀 못 만나고 살지 않기도 하고요. 같은 서울 하늘 아래 살다 보니 만나려면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명절이란 특별한 날에는 시댁이든 친정이든 가족이 만나야 한다는 생각에 게다가 혼자신데 아무리 딸들의 사위들에 모여도 섭섭할 마음이 그 마음을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살다 보니 더 알게 되고 아무튼 그래서 더 애달았던 거고요. 참 힘드네요. 마음을 글로 표현한다는 것은 살아가며 조금은 더 여우같이 조금은 더 손해를 안 보게 조금은 더 이번처럼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게 잘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리고 더 형님을 배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가족은 이용당하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저만 가족이라고 생각을 했지 그쪽은 그냥 동서는 동서일 뿐이었다는 걸 어제 알았거든요. 할만하면서 살겠습니다. 모두 감사드려요. 후기. 추석이 지났네요. 다들 잘 지내시나요? 그럭저럭 살아갈 듯 싶었지만 추석 때 나름의 사건이 일어나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글을 씁니다. 추석 전전날이죠. 17일. 예전 같았으면 아이들 학교에 보내놓고 여러가지 일하기 편한 복장으로 챙겨 입고 열심히 달려갔을 겁니다. 이것저것 쌓여있는 일거리를 보는 것보다 몸 상태 불량하신 시어머니 일하시곤 아파서 골골하시는 게 더 보기 싫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가짐이라는 게 중요한 건가 봐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이 일하는 것처럼 지겹고 힘든 일은 없죠. 그래서 과감하게 오전을 날렸습니다. 아이들 학교 보내고 세탁기 돌려서 빨래를 널고 청소를 싹 다 하고 아침 겸 점심까지 챙겨 먹고 커피 한 잔 마시니 11시더군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운동할 겸 하지만 시댁이 우리 집에서 그리 멀지 않다는 거. 그렇게 느리게 움직였어도 12시가 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가면서 머릿속으로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건 갔는데 형님이 없으면 이었습니다. 일단 도착을 했더니 주방에 계시던 어머니께서 왔냐고 반기시더군요. 그러면서 찡긋찡긋 눈짓을 하시더니 조금 큰 목소리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형님은 오전에 와서 지금 베란다에서 제사 음식장만 중이라고요. 베란다에 가보니 돗자리를 깔고 앉아 동그랑땡을 하고 있길래 먼저 큰 소리로 인사를 했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형님. 제 말에 대꾸도 없습니다. 말 섞고 싶지 않은 건 피차 마찬가지라 느릿느릿 하나씩 전을 붙이고 있는 형님을 뒤로 하고 주방으로 가서 이것저것 정리해야 하는 것들 정리하고 시아버지께 시장하시냐고 여쭤봤더니 그다지 안 고프시다는 말씀에 과일을 조금 챙겨드리곤 천천히 시부모님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형님이 전을 붙이는 속도에 맞췄습니다. 밥 먹는다고 자리에서 일어나면 무슨 핑계를 걸고 넘어지더라도 제가 마무리할 분위기더라고요. 근데 워낙 느리게 하니 10시부터 시작했다는 전들이 1시가 훌쩍 넘어가고 2시가 다 되어가는데도 끝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생각 같아서는 그냥 솜에 걷어붙이고 후다닥 하고 싶었지만 그럼 뭐합니까? 고마운 걸 고마운 줄 모르는 인간인데. 그래서 일단 식사하라고 불렀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픈 표정을 아주 사실적으로 보이더군요. 아야 거리며 식탁에 앉더니 밥을 절반쯤 먹으며 눈치 보는 게 보였습니다. 아픈 소리를 시작하려고 하길래 아버님께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오늘 애들이 학교 수업 끝나는 시간이 1시 40분 정도인데 첫째가 환절기 일교차가 커서 그런지 가래가 좀 있고 해서 병원을 데리고 갔다 와야겠어요. 그런데 둘째가 학원을 빠질 수 없는 상황이고 둘 다 목욕도 안 했고 이런저런 일로 저녁밥 먹을 때나 다시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 늦지 않게 올게요. 말씀드리곤 식탁에서 형님에게 말했습니다. 설거지는 제가 해놓고 갈 테니 걱정 말고 음식만 마무리해주세요. 약간 어이없는 눈으로 절 보더니 시아버지가 계시는 자리에서 차마 싸우지는 못하겠는지 올 때 파스 좀 사다 달라고 하더군요. 지 아프다고 시위를 하고 싶었나 봅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전 이제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감기 기운이 있는 아들 녀석을 병원에 데리고 갔다는 왔고 6시까지 집에 있다가 천천히 갔습니다. 파스를 사들고. 저희 집은 9시에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어찌어찌 제사를 다 드리고 상을 치우는데 저희 집 둘째가 몸 상태 이상을 호소하더군요. 상태를 보아하니 급체인 듯 싶은데 아프다며 징징거리기에 아무래도 아이가 아주 아파서 집에 데리고 가서 편한 옷으로 갈아입히고 급해지면 병원으로 데리고 가야겠다 말씀을 드렸더니 걱정하시던 시부모님 어서 가라고 짐을 챙겨주시더라고요. 솔직히 집이었다면 그냥 소화제나 배를 깎아서 먹이곤 쉬라고 하며 배를 문지르고 말 테지만 전 나름의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짐을 챙겨 떠나는 절 보며 재기와 20여 명 되는 식구들 식사 설거지를 앞에 두고 망년자시라 형님 모습을 고소하게 여기며 즐거웠습니다. 다음날 시어머니 안부 전화에 병원은 안 갔지만 상태는 그리 좋지 않다 말씀드렸고 핑곗김에 시댁에 안 갔습니다. 추석 당일에 시댁에 새벽에 갔습니다. 전날 차례 음식을 다시 장만했다면 어지간하게 난리를 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최소한 변명거리를 만들고도 싶었던 게 사실이라 나름 서둘렀습니다.
도착하니 5시가 조금 안 된 시간이었고 시어머니는 깨어 계셨고요. 하지만 오산이었어요. 차례 음식을 장만했을 거라고 생각한 순진한 제가 한심스러워지더군요. 자기 첫째 아들의 중간고사를 핑계로 그날 저녁에 자기 집으로 귀가를 하셨답니다. 그리고 18일 날도 전화기 꺼놓고 잠적. 중간에 계시던 시어머니가 애 아프다고 집에 가기도 했지만 추석 전에 문제도 있었던 절 차마 부르지 못하고 애 공부시킨다고 애들 깡그리 데리고 사라진 큰며느리도 부르지 못한 채 혼자 다 장만을 하셨네요. 아침 7시쯤 되자 아이들을 앞세우고 등장했더라고요. 온몸에 파스 냄새가 주방 가득 진동을 했고요. 얼마나 티를 내고 싶은 걸까 싶더군요. 그래, 너 얼마나 하나 보자 싶어 말을 던졌죠. 형님, 파스로 도배를 하셨나봐요. 제 말에 죽는 소리를 할 줄 알았던 그녀, 순간 당황한 모습이 보입니다. 뭐지 싶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지나치는데 자기 엄마가 대답을 안 하자 초등학생 1인 그 집 막내 아들이 큰 소리로 말을 합니다. 어제 산에 갔다 와서 그래요. 자기 아들 중간고사가 추석 끝나고 바로라서 공부하느라고 못 온다고 했던 시댁. 차례 음식 준비는 안 하고 온 가족이 등산에 갔다 오셨다고 합니다. 만나게 도시락을 챙겨가지고. 시댁 어디쯤에서 시베리아 훈풍이 불어오더군요. 사건이 나긴 나겠구나 싶어 입 다물고 상을 차렸고 차례가 끝나고 상을 치우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생전 안 하던 소리를 하십니다. 앉아서 TV 시청하는 아들분들을 부르십니다. 설거지 너희가 해라. 아주버님이나 남편의 어이없는 눈빛이 그러거나 말거나 시어머니가 재차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와서 설거지 하라고. 그러더니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커피 한 잔씩 타서 작은 방으로 오라고. 이제 시작이구나 싶었습니다. 일단 자리가 편하지 않았습니다만 전 할 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내심 벼르고 가기도 했고요. 그런데 아무 말씀 없이 커피만 드시더니 한 20분? 작은 방에서 여자 셋이서 말 한마디 없이 커피만 마시고 한 20분 지나니까 말씀하시더군요. 둘째야, 저 설거지 끝나면 친정 어머님 선물 챙겨놨으니까 잊지 말고 챙겨서 먼저 가라. 솔직히 제가 예상했던 시나리오는 이런 게 아니기도 했고 좀 당황스러웠지만 어찌 보면 서로 갈라서서 다시는 안 볼 것이 아니면 이런 방법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별 대꾸 없이 그냥 알았다고만 하고 이미 다 마신 커피를 마저 마시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째는 차례 때문에 미역국은 없지만 점심 먹고 누나 오는 거 보고 출발해라 하시더군요. 조용히 커피를 마시던 형님이 고개를 번쩍 들어 시어머니를 쳐다보며 한숨 비슷하게 쉬더니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우리가 서로 말하던 게 있었고 내심져도 괜찮다. 그냥 알아서 잘 살면 되는 거지 했지만 이리 행동하신 시어머니가 고마웠습니다. 근데 그때 형님이 진심 어이없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을 뚝뚝하고 지가 무슨 아카데미 여우 주연상도 아니고 0.5초 대기조로 눈물이 떨어지더라고요. 소리 없이 눈물을 뚝뚝 흘리더니 대뜸 시어머니한테 너무하세요. 어떻게 이럴 수 있으세요. 서운합니다. 매번 어머님은 동서편이시고 편애하시는 거예요. 라며 헛소리를 시작하더군요. 그렇게 시작된 형님의 호소에 결국 아이들을 제외한 온 가족이 다 둘러앉았습니다. 형님이 계속 말을 했습니다. 애초에 명절 추석에 생신이 겹친 건 알고 계시지 않았나요? 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자기는 동서인 저와 잘 지내보려고 노력하는데 솔직히 까칠한 제가 많이 불편했다. 그리고 이번 일의 시작이 누나가 온다고 해서 많이도 아니고 조금 늦게 가달라고 부탁을 한 건데 어쩌더라. 그게 불만이었는지 자기 보고 인사도 안 한다. 며느리로서의 당연한 도리를 불쾌해 하더라. 솔직히 이번에 자기가 일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줄줄이 말인지 막걸리인지 이야기를 듣다 어이가 없어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자기는 며느리가 아닌 줄 아나 봅니다. 기본 장착이 되어 있어야 하는 기준과 개념은 어디에다 엿바꿔 드신 것인지. 형님 말이 끝나자 시아버지, 아주버님 남편 그리고 저에게 순서대로 다 하고 싶은 말 하라고 하시더군요. 아주버님과 남편은 그다지 별로 할 말이 없다고 했고 전 평소 제 생각 그리고 솔직히 댓글에 영향도 받고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고민도 한 터라 할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철판을 깔고 말씀을 드렸어요. 솔직히 평소 형님이 설에 친정 가는 거 저라도 친정 아버지 생신이었으면 그리 했을 거라고 충분히 이해한다. 그리고 음식장만 하고 생신 챙기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추석에 아주버님 생신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모든 부모가 내 자식으로 태어나준 거 고마워 자식을 챙기지만 솔직히 생일은 낳으시느라 수고하신 어머님께 감사하다 하고 그 마음을 더 표현해 드려야 하는 날이라고 생각을 한다.
생일상 챙겨주신 사돈 어른께도 감사하지만 그 전에 많은 것을 해주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어머님과 밥 한 끼는 먹어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그리고 설은 몰라도 추석은 저도 누군가의 딸이라고. 매번 형님이 그렇게 가버리면 남아서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형님은 부모님 다 살아계시지만 우리 집은 딸뿐이고, 그래서 혼자 되신 엄마는 추석 당일 혼자 쓸쓸하게 식사하셔야 한다고. 추석뿐만 아니라 설도. 안 그래도 친정아버지 기일이 항상 추석하고 그리 멀지 않아서 그 마음이 얼마나 허전하고 아플지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형님 저한테 뭐라고 하셨느냐고. 가타부터 아무런 사전 설명도 없이 형님 마음대로 누나한테 동서가 늦게 갈 거니까 걱정 말라고 했다고 통보하듯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저희 애들이 용돈 많이 받아서 좋겠다고 하셨잖아요. 가족을 돈 받는 재미로 기다린다고 말씀하신 것도 제 상황 같은 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제 움직임과 관련된 약속을 마음대로 하시고,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하니까 뭐 하셨어요? 며느리의 기본 도리라고 하셨어요? 형님은 며느리가 아니세요? 그런 식의 원리라면 첫째이신 형님이 먼저 솔선수범 하셔야 되는 건데. 그러자 이 정도면 이건 한번 싸워보자는 거지 하고 묻더군요. 그러면서 자기가 할 말이 없어서 입 다물고 산 줄 아느냐고, 자기도 불만이 많았다고 한번 다 풀어볼까 하더군요. 그러자 시아버지가 이미 가족들이 틈이 벌어질 대로 벌어졌는데 틈을 안 메우고 붙이려고 하면 무슨 소용이냐고,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다 하고 풀라고. 큰애 네가 하고픈 말 다 해도 좋다 하시더군요. 그러자 완전 방언이 터지더라고요. 이번 추석에 폭로를 준비한 건 저만이 아니더라고요. 가볍게는 식구 생일에 안부 인사 안 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시어른들 놀러 가셨을 때 돈 안 보탠 것까지 줄줄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녹음이라도 해서 하나하나 답변해주고 싶을 만큼 울기는 어찌나 울던지 억울하다고 하면서 그간 저한테 불만이었던 것, 심지어는 시어머니가 자기보다는 저하고 더 마음을 터놓고 지내는 것 같아서 그것도 불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순서가 되길래 말했습니다. 김치 담가놓으면 와서 가져만 가는 것, 시골에서 농사 짓는 것도 풀 한 포기 안 뽑으면서 추수해서 다듬어 놓으면 홀라당 집어가는 거 15년 했으면 많이 하신 거 아니냐고. 추석 명절에 아침 먹으면서 사라지는 것, 시어른 놀러 가시는 거 비행기 타고 떠나실 때서야 항상 그런 돈 들어가는 대소사를 뒤늦게 알게 되는 것, 결혼 15년 차에 올해 처음으로 제사 음식 장만 안 해봤던 거, 15년 차 중에 절반은 친정 구경도 못 해본 거, 형님네 해외여행 6번 갔다 오실 동안 저희 집 휴가도 없고 1박 2일은커녕 당일치기로도 가족여행 한 번도 못 가본 거, 울그락불그락 하셨지만 그 이야기들 깡그리 다 말없이 듣고 계셨습니다. 두 분 다. 형님은 훌쩍이느라 정신이 없고 아주버님과 남편은 조금 착잡해 보이기도 하고 어이없어 보이기도 하고 아무 말 없이 다 듣고는 있는데 그다지 편해 보이는 표정은 아니었고요. 아주버님은 자기 마누라가 조금 철이 없긴 해도 기본적으로 자기를 위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라며 그 와중에 편을 드시고, 아무튼 서로의 이야기를 중언부언하고 나니 시아버지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울고불고 하더니 분위기 파악은 됐는지 그제야 눈치를 보고 저도 잘한 건 없기에 입 다물고 있고 사실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기도 했고요. 시어머니가 결론을 내시더라고요. 설 땐 친정아버지 생신이시니까 일찍 짐 챙겨서 가고, 추석 땐 거의 둘째 아버지 길 근처이기도 하고 혼자 계신 사돈 걱정도 되고, 둘째가 일찍 가고 일은 설 땐 마음 급한 첫째보단 둘째가 하고, 추석 때는 신랑 생일상 차린다고 생각하고 첫째가 하라고,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안 내켜서 그러면 힘들게 오느라고 몸부림치지 말라고, 가족을 만나는 게 그렇게 심란해서 만난들 기쁜 마음으로 보며 웃을 수 있겠냐고, 내가 니들 마음 오해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서운함이 없다면 거짓말일 수밖에 없다고, 나름의 너희도 내 자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혼자만의 욕심이었던 것 같다고, 자식 사는 것까지 부모가 대신 살아줄 수 없으니 각자의 생활에 맞춰서 무리 없을 만큼만 하고 보자. 일단 그래서 그렇게 나름의 결론을 내리고 전 짐 챙겨서 친정 갔다가 하루 자고 왔습니다. 신랑은 친정 와서 점심 저녁을 먹고, 저녁을 먹은 후 매형이 왔다고 저희 친정 엄마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가서 당구하러 갔다가 새벽에 술이 떡이 돼서 이긴 했지만 와서 자고, 그리고선 장문에 카톡이 와 있었습니다. 일단 자기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동서의 오해였다부터 시작을 해서 변명으로 초지일간 내게 자기 중심적으로다가 어찌나 고마운지 살짝 미안한 마음이 시원하게 달아나 버리더라고요. 결론이 뭐냐고요? 그간 서로 다 알고 있었지만 그럭저럭 모른 척하고 살던 게 입으로 튀어나왔고,
그 결과로 형님과 저는 그냥 말 그대로 시댁으로 엮여진 남보다 조금 더 가까운 사이처럼 지내자는 게 결론입니다. 저도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기도 했지만 형님도 이제는 저에게 막대하지는 않는 게 느껴져요. 불편할 테니까요. 이제는 정말 할 말하고 부당한 거는 말하고 살자를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댓글 덕분에 생각의 정리도 잘하였고 용기 내서 시댁에 지를 수도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모두 건강하세요. 댓글: 그 형님은 자기가 억울하다고 반복 곱씹고 있을걸요. 저런 스타일 절대로 자기 잘못은 모르는 스타일이죠. 추석 때 잘하면 초토화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생각보다 잠잠하게 지나가신 듯. 근데 말씀은 잘하셨어요. 말하지 않으면 누가 알아주나요? 말하고 마음은 불편하셨겠지만 나중을 생각한다면 잘하신 거예요. 저런 인간들은 잘해줘도 잘해주는지 몰라요. 근데 집집이 저런 것들이 하나씩은 꼭 있나봐요. 오늘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도 낭만캐스터와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